สัญญานั่งพบผ่านใดบายคณีแต่เป็นรีไตรថ្ងៃថ្មីនឹងជួម្ដងទៀតយកដៃស្ទាបទ្រូងសំឡឹងធម្មជាតិនឹកមនុស្សដែលឃ្លាតទីតី 남녀 간의 깊은 애정을 때로 기적을 만들기도 한다.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로 평가되는 인도의 타지마할도 세계적인 사랑이 탄생시킨 걸작이다. 징기스칸의 후손인 물족 지도자 바브르는 1526년 힌두스탄의 통치자를 자처하며 인도의 이슬람 제국인 모굴 왕조를 세웠다. 모굴 제국은 전성기의 서쪽의 카불에서 동쪽의 벵골만까지 북쪽의 카슈미르에서 남쪽의 뭄바이까지 뻗어 있었다. 모굴족은 잔인하기로 악명이 높았다. 바브르의 손자 악바르는 농민 3만 명을 폭동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도끼로 난도질해 죽였고 심지어 또 2,000명의 해골로 피라미드를 쌓아 반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모굴 제국의 통치자들은 잔인한 행동을 거리낌 없이 자행하면서도 이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바브르는 문학을 좋아했고 정원 가꾸는 데 열심이었다. 악바르는 이슬람과 기독교 간의 문답과 철학적 담론에 관심이 많았다. 그의 손자인 샤자한은 건축에 매혹되었다. 세계의 왕이란 칭호를 얻은 샤자한은 서쪽의 칸다하르에서 동쪽의 아삼, 북쪽의 파미르 고원에서 남쪽의 데칸 고원에 이르는 강활한 영토를 지배했다. 인도 지배자 중 이토록 거대한 제국을 통치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샤자한은 어느 날 시장에서 저질불회한 장신구를 팔고 있던 19살의 처녀 아누 베감을 보고 한눈에 반해 왕비로 맞아들였다. 그녀를 끔찍히 사랑한 황제는 그녀에게 궁전의 꽃이라는 의미의 몬타즈 마할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타지마할은 마할의 왕관이란 뜻이다. 몬타즈 마할은 샤자한의 두 번째 부인이며 황제의 하렘에는 5,000명의 부궁이 있었지만 샤자한은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은 몬타즈 마할이 유일하다. 몬타즈 마할은 샤자한의 부인이면서 가장 믿음직한 동료였다. 그들은 무굴 제국 곳곳을 함께 여행했는데 전쟁터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런데 신의 질투였을까? 이 세상 누구도 부러울 것이 없던 몬타즈 마할은 임신한 몸으로 남편과 함께 출정한 데칸 고원의 전쟁터 근처 천막에서 아이를 낳다가 39살이라는 한창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만다.
17년간 결혼 생활 동안 두 사람 사이엔 14명의 자식이 있었다. 급작스러운 아내의 죽음에 황제의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샤자한은 하루아침에 머리카락이 백발로 변해버렸다고 한다. 아내를 그리워한 황제는 2년 동안 상복을 벗지 않았고 샤후 세계에서 재해를 기약했다. 샤자한은 몬타즈 마할이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묘지를 지어주겠다고 한 그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22년간에 걸쳐 아름다운 무덤을 만들었으니 그것이 바로 타지마할이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무덤을 만들고자 한 샤자한의 의지 덕분에 이 공사는 국가적 대공사가 되었다. 막대한 예산과 노동력은 물론이고 세계 각지의 기술자들이 아그라로 모여들었다. 건축가로는 페르시아 출신의 우스타드 이샤와 이란 출신의 이샤칸이 초빙되었고 각 분야별로 보르도, 베네치아 등지의 기술자들이 참가했다. 이 공사에 동원된 건축가와 인부는 2만 명가량이었고 코끼리도 1000여 마리가 동원되었다. 건축에는 페르시아, 중앙아시아, 우즈베크, 이탈리아, 프랑스, 라자스탄에서 수입된 대리석, 청금석, 홍옥석, 공작석, 터키석 등 석재를 사용했고 외벽은 루비, 사파이어, 옷과 같은 보석으로 화려하게 장식했으며 500kg 이상의 금이 사용되었다. 이 모든 경비는 샤자한이 현금으로 지불했다. 전체 비용은 400에서 500만 루피로 추측되었는데 당시 최고 기술을 가진 석공의 한 달 임금은 9에서 20루피였다. 놀라운 것은 타지마할 공사 중에 세금을 한 푼도 올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에게 있어 타지마할은 개인적인 공사였기 때문에 타지마할 건설 명분으로 세금을 올리지는 않은 것이다. 그가 타지마할을 건설하면서 지출한 비용 규모는 국가 전체 예산의 5분의 1이었다. 타지마할은 궁전도 아니고 50m짜리 미나레트 4개가 있지만 모스크도 아니다. 미나레트는 원근법적 효과를 고려해 바깥쪽으로 약간씩 희게 건축했고 지진이 일어나더라도 가운데의 영묘 쪽으로 무너지지 않는다. 닐 파키는 영묘인 타지마할이 인도 이슬람 건축의 가장 완벽한 전형이 될 수 있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첫째, 타지마할은 샤자한 가지를 기준 단위로 삼아 측량함으로써 엄밀한 기하학을 구현할 수 있었다. 둘째, 대칭 구도를 일괄적으로 관철시켜 중앙축을 중심으로 한 좌우 동형 속에서 각 부분들을 통합했다. 셋째, 자재, 형태, 색채에서
아주 세밀한 장식에 이르기까지 질서를 부여했다. 즉 누구나 감탄을 금치 않는 좌우대칭의 균형위와 세련미가 넘치는 빼어난 예술적 건축물로 구현한 것이다. 특히 타지마할 장식은 모자이크의 일종인 피에트라두라 또는 홈에서 디 피에트라두레 기법을 사용해 아름다움을 더한다.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 피렌체의 건축물에서도 볼 수 있는 피에트라두라 기법은 대리석에 꽃등의 문양을 판 후 그 홈에 각각 다른 색의 돌이나 준보석을 박아 넣은 것을 말한다. 여러 나라에서 수입된 색색의 돌들을 순백의 대리석과 어우러져 오묘한 빛을 발하며 시간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변한다. 이 기법으로 주로 꽃을 표현했는데 이는 이슬람에서 동물이나 신상의 조각을 금지하기 때문이다. 붉은색 샤암과 대리석으로 건축한 30m 높이의 출입문을 지나면 중앙을 중심으로 정원, 연못, 나무 등이 완벽한 대칭을 이루고 있다. 전체적 대칭 구조와 건물에 적용한 기하학적 계산의 완벽함은 지금의 건축학자들이 보아도 감탄할 만하다. 이 모든 것은 아주 계획적으로 진행된 것이다. 모골 제국에서는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개축하지 않는 게 가능이었기 때문에 건축가들은 처음부터 하나의 통일체로서 타지마할을 구상하고 설계했다. 백색 대리석으로 마감한 본당 건물은 지면에서 6-7m 높은 기단 위에 세워졌으며 기단의 크기는 한 변의 길이가 96m인 정사각형이다. 영묘 건물 자체의 크기는 56.7m의 정사각형이고 바닥면에서 돔의 정점까지는 57m에 달한다. 이 중에 돔은 페르시아 양식 그대로이다. 흰 대리석으로 만든 것으로 생각하지만 벽돌에 흰 대리석을 씌운 것이다. 벽돌은 당시 널리 사용하던 표준 크기인 것을 사용했다. 벽돌을 주로 긴 쪽으로 쌓았지만 석회 모르타르를 두껍게 바른 다음 짧은 쪽으로 쌓기도 했다. 둥근 천장은 모르타르를 두껍게 바르고 동심원의 고리들을 만들어 쌓았다. 이 건축 기법을 통해 내부에 강화벽을 세우지 않고도 반구형의 내부 돔과 공 모양의 외부 돔을 지지할 수 있었다. 외부 돔 위에는 9m 높이의 작은 청동 뾰족탑을 얹었고 돔 전체에는 금박을 입혔다. 돔은 이스탄불 출신의 이스마일 에펜디 작품으로 주장한다. 영묘 정면은 기하학적 형태들이 차분하게 통일된 모습을 보여준다. 반대로 피에트라두라 기법으로 대리석 안에 반질반질한 장식용 돌들을 연결부 없이 집어넣는 플로렌스 모자이크와 반석에 새겨진 보조들은 페르시아의 모티프임에도 불구하고 인도 정신을 반영하고 있다. 타지마할 건축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단을 쌓을 토대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타지마할의 건설 부지가
강둑의 부드러운 모래 집안이기 때문에 웅장한 건물을 지탱할 토대를 다지는 건 간단한 일이 아니다. 이에 건축기술자들은 나무로 통을 만들고 그 안에 고무와 쇠를 채우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 건축법은 20세기에 이루어진 조사에서 밝혀졌다. 타지마할은 토목공학적으로 수작이다. 경계벽은 평방미터 당 9톤의 무게를 지탱하는 데 반해 돔 자체는 무게는 1만 3천 톤 이상이다. 대리석으로 감안한 구조물을 벽돌과 나무, 받침대에 박을 쇠도 보강한 아치가 지탱하고 우물을 이용하여 타지마할을 야무나 강의 범람으로부터 보호한다. 중심부의 기다란 연못에 비쳐 보이는 타지마할의 모습은 그 신비로움을 더하는데 그 때문인지 몰라도 타지마할 입구에서 묘까지 250m의 거리가 한층 멀게 느껴진다. 백색의 진주, 꿈의 궁전으로 불리는 타지마할은 낮에는 흰색으로 보이지만 아침에는 자줏빛, 황혼역에는 황금빛으로 변하여 시시각각 보랏빛과 푸른빛 등 그 색채가 수없이 변한다. 달빛에 반사되어 신비로운 자태를 드러내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찾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영국 작가 키플링은 타지마할을 방문한 뒤 다음과 같이 적었다. 순수한 모든 것, 성스러운 모든 것, 그리고 불행한 모든 것의 결정이다. 이 건물의 신비는 바로 여기에 있다. 4개의 작은 정자와 연결된 중앙홀로 들어가면 보석을 넣어 정교하게 가공한 덩굴 장식 뒤로 유골이 없는 가묘가 있다. 이 가묘는 지하에 있는 진짜 무덤의 도구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조명이 없으므로 빛이 투과되도록 정교하게 새겨진 평풍석이 공간을 신비스럽게 만드는데 빛의 흐름에 따라가면 가묘 주위에 박혀있는 43개의 준보석이 영롱하게 반짝거려 신비로움을 더해준다. 몬타즈 마할의 유해는 한층 아래의 지하묘에 안장되어 있으며 샤자한의 유해도 함께 있다. 원래 샤자한은 야무나강 건너편에 타지마할 같은 자신의 묘를 검정 대리석으로 건설해 견고한 황금다리로 타지마할과 연결할 계획이었지만 그의 거창한 계획은 실현되지 못했다. 샤자한은 국민들의 세금을 올리지 않고 자신의 가진 권력과 재산을 이용해 타지마할을 건설했지만 아들 아우랑제부는 샤자한의 무차별한 재산 낭비가 왕국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이유로 왕위를 찬탈했다. 샤자한은 생애 마지막 8년을 아그라 성에서 보냈다. 그래도 아우랑제부는 아버지의 소원 하나는 들어주었다. 하얗게 빛나는 위대한 사랑의 증거를 아그라 성에서 내려다볼 수 있게 한 것이다. 아그라 성은 악바르가 건설한 성으로 높이 20m, 폭 2.5km의 대형 요새였으나 샤자한이 황제가 된 후 평화 정책을 견지해 타국과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궁전으로 바꾼 것이다. 근래 외벽 문양에서 다음과 같은 글이 발견되었다. 세계가 멸망하고 심판의 날이 다가오면
몬타즈 마할과 샤자한이 부활할 것이다. 무굴 제국이 최고 전성기를 구가할 때 건설된 타지마할은 끊임없이 약탈의 대상이 되었다. 은으로 만든 출입문은 녹여지고 대신 구리문이 세워졌으며 수많은 기금속들이 약탈되었다. 인도를 식민지로 만든 영국인들은 도움의 금박을 떼어내고 구리로 대체했다. 인도 독립 후 지속적인 복원 사업으로 타지마할은 본래의 아름다움을 되찾았지만 아그라의 산재한 200여 개의 주물 공장에서 뿜어내는 독가스 때문에 흰 대리석 기념비는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 특히 타지마할 주변 자연 환경의 변화가 타지마할을 심각하게 기울게 만들어 자칫하면 붕괴될 수 있다. 타지마할을 보지 않고 인도를 떠난 사람은 반드시 되돌아오게 된다는 설이 있듯이 타지마할은 인도 여행자들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상징 같은 존재다. 샤자한 왕은 타지마할이 완성된 직후 이보다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들 것을 염려해 공사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의 손목을 잘랐다고 한다. 대체 이곳은 그네 그에게 어떤 의미를 가진 곳이기에 국가 텅텅 빌 정도로 공을 들인 것일까? 잔잔한 야무나 강을 따라 은은한 빛을 발하는 하얀 대리석 무덤의 주인은 왕궁의 보석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몬타즈 마할이다. 그녀는 샤자한 왕의 외사촌 동생이자 세 번째 부인이었다. 무굴 제국의 5대 황제 샤자한 왕은 영토 확장을 위한 원정길에 오르며 몬타즈 마할 왕비를 대동했다. 당시 만삭의 몸이었던 몬타즈 마할은 낙사에서 아이를 낳다가 세상을 떠났고 이에 몹시 상심한 샤자한 왕은 원국으로 돌아와 백성들에게 2년 동안 왕비를 추모하는 기간을 갖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로 깊어가는 그리움에 샤자한 왕은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무덤을 만들기 시작했다. 옅은 안개 사이로 순백의 타지마할의 모습을 드러내는 흡사 동화 속 마블 성이나 사막 위 신기루와 같은 환상을 보는 듯한 기분이 든다. 타지마할은 기하학의 기초를 둔 건물이다. 거대한 정사각형 정원이 수로와 길을 따라 내수로 나뉘며 각 공간들은 다시 4등분된다. 수로 끝에 있는 타지마할 묘궁은 중앙 도움을 중심으로 완벽한 좌우 대칭을 이루고 동서남북 네 방향에 서 있는 첨탑 어느 방향에서 보아도 완벽한 대칭이다. 첨탑은 바깥쪽으로 약간 휘어지게 세워졌는데 안구의 굴곡을 고려해 첨탑을 직선으로 보이게 하고 지진으로 첨탑이 무너져도 묘궁을 파괴하지 않도록 한다. 묘궁은 중앙을 둘러싸는 4개의 묘실을 가지고 있다. 건물이 완성될 당시에는 몬타즈 마할의 묘만 있었지만 현재는 샤자한 왕과 함께 잠들어 있다. 1층에는 대리석으로 만든 관이 있는데 이곳은 상징적인 모형이고 6월은 지하에 똑같은 위치에 안장되어 있다. 묘실에 가짜 석관을 두고 시신을 지하에 안치하는 방식은 이슬람 묘지의 보편적인 형식이다. 의식을 행하는 공간으로 추정되는 2층 묘실은
코란을 낭송할 때 잔향을 남기기 위해 수직적 공간으로 설계되었다. 정교한 부각 창을 통해 들어오는 빛과 거대한 돔에 울려 퍼지는 메아리가 묘시를 더욱 신비롭게 한다. 그런 속아서 들어갈 것 같아.